내 몸이 내 얼굴이 이상하도록 그렇게 여겨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성형 광고도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파TV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총선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 정당의 정책 평가예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편으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대한 공약을 중심으로 좀 다뤄볼 텐데, 여성 정책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 동대문 갑 무소속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예비 후보 이가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번에 동대문 갑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출마한 페미니스트 이가연입니다. 네, 원래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네. 곳에서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지금 하신 상태예요. 네. 잠깐 이제 뭐 출마 결심 이유, 뭐 출마의 변 같은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저는 청소년 때까지는 이제 성차별이 있는 줄 모르고 자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에 나오고 사회에 나오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여러 곳에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또 살다가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에 이것은 왜 여성 혐오 살인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는가에 되게 의문점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성 운동을.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불꽃 페미 액션이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여성 혐오에 저항하는 운동들을 하다가 이게 결국엔 법과 제도가 있어야 우리의 인권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법과 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들이 정치를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면 사회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이 큰 계기가 됐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비 후보님의 출마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각 정당 정책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안전 정책이 거의 여성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변형 카메라 수입, 판매, 소지 등록제를 도입하겠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나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제정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비동의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겠다는 아니고 도입을 검토하겠다 차원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은 여성 공약 중 1번으로 데이트 폭력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니라 이제 범죄 영역으로 들여보내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제지하고 또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고, 스토킹 반지법도 있는데 민주당과 내용이 유사하고요. 기존에 영상을 이용한 협박 범죄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성폭력 특례법을 개정해서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면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원래 기존에는 촬영에 동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했고 범죄 혐의가 성립이 돼도 협박죄밖에 적용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는 거고, 변형 카메라 문제도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고요. 좀 주목해서 본 건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을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보겠다라고 한 게 좀 눈여겨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 정책은 아직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오늘 받아왔는데 그나마 정의당 정책이 좀 전향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안전정책에만 머물지 않고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나 회사 내에서 겪는 성희롱 문제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대표적인 공약이 슈퍼우먼 방지법, 이게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도 공약으로 냈던 건데, 육아휴직 파파 쿼터제, 엄마 아빠 3개월 할당제 실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경력 단절 예방법, 여성 고용 기준 미달 기업 페널티 강화 등 같은 좀 적극적인 정책들이 있고,
뭐 물론 안전 불법 촬영물에 관한 것이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책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부모 가족 돌봄 휴가제 신설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 이 정도로 제가 좀 요약을 했는데 이가연 예비 후보님이 보시기에 각 정당의 정책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과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만 국한된 것이 조금 이제 민주당이나 미통당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안전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 그 이상의 차별은 우리가 겪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일상적으로 차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안전 정도는 보장해줄게.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줄게라고 하는 게 조금 너무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많이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고민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 보여요. 베낀 예. 거고 예. 그건 뻔하게 베낀 겁니다. 그리고 미통당은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차라리 미통당이 공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구체성이 떨어지죠. 네. 음. 그것 때문에 걔들이 머리가 나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점수를 좀 매겨주세요. 그래도 좀 이렇게 딱 매겨주시면은 그러면 민주당 40점, 미래통합당 50점. 정의당은 어떤가요? 정의당은 그러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근데 정의당 정책도 지금 약간 엄마들 위주로 맞아요. 결혼한 가족들 예. 위주의 지원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70점 정도로 후하시게 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가족주의 냄새가 보이죠. 네, 가족주의 맞아요. 냄새가 보이고 그 여성 노동에 대한 것을 조금 접근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좀 착시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착시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 노동 정책을 여성 정책으로 약간 오인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공약만 가지고는 그 구체적인 걸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정책이 발표가 안 된 그래서 상태라서. 지금 후보님이 느끼시는 거랑 제가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열거는 해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약 열거입니다. 근데 제일 싫어한 거랬네. 아니 네. 그 정당들이 네.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공약이라는 게 그냥 공약이야. 열거만 하는 거는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의지가 거다. 없는 거. 근데 정의당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배상훈 교수님이 또 범죄 이런 거는 아주 빠삭하시잖아요. 지금 여성 안전 정책을 열거해 놨는데 이런 것들 과거에 비해 진전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이건 여성 정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것만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여성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안전 정책은 안전 정책, 사회 안전 정책 쪽에서도 있고 이쪽도 있어야죠. 근데 여성 정책 자체에 이거를 들였다는 거는 여성 정책에 고민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애들, 집권당 애들은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뭐 그건 뭐 이제 우리 후보님이나 이제 평가하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몰카를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성착취 뭐 이제 동영상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에는 그냥 기사에 나온 것만 쓴 거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뺏긴 거. 실제로 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드시 막힙니다. 기재부나 이런 관련 조직이 바로 막히면은 그래서 못한다고 그냥 버티고 말 거예요. 그 정도의 구체성이 없는 건 고민이 없다는 의미가 같아요.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다 될 네,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또 출마를 하셨으니까 이런 정책, 여성 정책 필요하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공약으로 내놓으실 만한 것도 있으실 거고. 공약을 들려주셔야지 이제 네. 후보님의.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강남역 이후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 주로 여성의 몸과 관련된 운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낙태죄 폐지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브래지어 벗고 이제 찌찌 해방 운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천하제일 겨털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 이름이 네. 너무 웃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아름다워야 한다는 어떤 네. 사회적인 요구 속에서 자기 몸을 이제 극강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건강을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제모를 하느라 뭔가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일상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기업이나 학교에서조차 복장 규정이나 외모 규정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불편해도 억지로 그것에 맞춰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성상품화 방지와 이제 꾸밈 노동 강요 방지법을 해보겠다라고 걸었습니다. 성상품화 방지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수많은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건강을 해쳐야만 가능한 그런 몸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듯이 그 게임 광고에서 항상 문제가 됐었죠. 이제 게임 캐릭터들 중에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헐벗은 상태로 나와서 성상품화된 여성들을 광고를 하면서 게임 유저들을 모으고 예. 그런 방식의 광고들이 계속해서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그런 인식 구조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광고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노출이 되면은 좀 큰 문제가 계속돼서 생기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좀 처음부터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헐벗은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헐벗은 전사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로 남성 캐릭터건 여성 캐릭터건 똑같이 갑옷 입고 똑같이 전투에 필요한 옷을 입고 예, 그런 광고를 만들 수 있게 맞아요. 하는 것이고 그 이게 성상품화에 너무 저희가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헐벗은 여자들의 그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 있긴 익숙해서. 있더라고요. 네. 예, 너무 익숙하다 게임하는 보니까. 애들이나 네. 그 집권당의 그런 국회의원들은 발끈하겠죠. 네. 게임 산업을 저해하고 싶냐 이런 게. 이건 사회주의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성형 광고도 꾸준히 음.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네. 네, 성형을 부추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계속 재생산해내면서 저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고, 내 몸이 내 얼굴이 이상하도록 그렇게 여겨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성형 광고도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성형 합니다. 광고, 성형 광고 제한, 뭐라고 하셨죠? 성상품화. 예,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내셨는데 이런 게 사실 기존 정당 정책에는 공약에는 없네요. 전혀 뭐 여성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을 또 한편에선 보여주는 지점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오늘 궁금했던 게 밖에서 보면 다 같은 페미니즘인 것 같은데 또 그 페미니즘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이견과 노선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죠. 예.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뭐 해아동 집회 뭐 기존의 뭐 주류 여성 단체와의 목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고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흐름들? 페미니즘이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안에 차이들도 목격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네. 성장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그런 차이들은 사실은 드러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차이들도 이제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접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제 겉에서 보면은 이제 접점이 없다고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영역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해화역 시위를 비롯해서 그런 여성 시위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젊은 여성들의 이슈에 집중해서 느끼는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리얼돌이나 아니면 이번에 약물강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다루고 있고 기성 여성 단체들도 사실 그런 문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미투 운동에 훨씬 더 조금 집중하는 그렇게 조금 영역들이 나눠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미투 이슈부터 시작해서 불법 촬영, 뭐 경찰의 편파 수사, 뭐 해화동 대규모 집회, 최근에는 또 숙대 트랜스젠더 문제까지 계속 터지는데 저는 숙대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좀 의견이 궁금해요. 그 논란들에 대해서. 먼저 후보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많은 정당들이 여성 안전에 대한 공약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만큼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숙대에서 트랜스젠더 입학생이 우리 공간을 침입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일부 숙대 학생들의 대자보나 아니면 서명을 접하고 또 이제 숙대 에브리타임이라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에서 괴롭혀서라도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을 저도 이제 접했는데 저는 이게 네. 좀 숙대 트랜스젠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일부 뭐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약간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글쎄요,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페미니스트로 이제 뭉뚱그려서 그죠? 그건 뭉뚱이일 수는 없는 네. 거죠.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 입학을 반대했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는 저는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그쵸. 그건 생각을 아니죠. 하고요. 예. 그동안 숙대에 계속해서 이제 뭐 마약을 든 남성이 침입하거나 아니면 뭐 경비 노동자가 뭐 불법 촬영 영상을 본다던가 그런 남성에 의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가 좀 가중되는 방향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어떤 공포심도 부작용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그 아주 일부의 여성들이 네. 그런 걸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공론화가 되면서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분이 이제 포기하는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에 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출마를 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정치의 코르셋을 걷어버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치의 코르셋? 이제 흔히 이제 여성들이 받는 억압을 코르셋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너무 힘든 현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여성 정당에서 여성 공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당선권에 여성들을 절대 공천하지 않아왔던 그런 역사들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첫 번째 정치의 코르셋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정치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억압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그것이 코르셋이다. 그 코르셋 또한 걷어버리겠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아서 그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정말 다양한 여성들이 있는데 페미니스트인 여성도 있고 아닌 여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많이 들어가야 그중에 페미니스트인 여성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성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저는 오셨으니까 이런 제가 생각하는 이건 여성 안전 공약인데 네.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 빨대인데요. 빨대가 있어요. 빨대에 그 약물 강간을 감별하는 빨대를 의무화시키는 법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 네, 거예요? 미국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주 같은 데 있어요. 제 기억으로 많은 주는 아닌데 상당한 주가 있는데 그 빨대는 그러면은 그 주에서 나눠주나요? 아니 의무적으로 그걸 생산할 때 그 빨대에 성분을 넣어야 돼요. 빨대. 그래서 그걸 꽂아서 GHB 약물 비슷한 류의 것이 있으면 변해요. 그만큼 미국의 그 약물 강간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만들 정도예요. 그건 좀 진짜 실효성이 있겠네요. 확실한 판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이나 고민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라도 내놨어야 된다고 봐요. 그치. 신박하네 그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1인 여성에 대한 안전 문제, 특히 이제 1인 가구, 여성 가구, 주거 침입 문제, 네. 관악 신림동 그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강간을 목적으로 들어갔지만 주거 침입 또 미수에 부딪혀갖고 처벌이 안 돼. 우리 법 체계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심지어 그
자꾸 온다고 신고도 했었는데 그게 처리가 안 그렇죠. 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스토킹 방지법에 그 조항이 확실히 되거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지 그 거대 정당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 고민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여성 정책이라기보다 여성 안전에 대한 부분과 공유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뭐 솔직히 모든 거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실현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신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한번 쭉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괜찮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 빨대요. 네, 빨대 정책 어떻게 예.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일종의 약간의 그 자극적인 거죠. 아니 근데 나는 자극적인 거 좋더라고. 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네. 같은데 그 우리가 실제로 술을 마실 때 빨대로 먹느냐라고 했을 때 하긴 우리가 네. 소주를 빨대로 먹진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칵테일 문화니까. 뭐 그런 거 예, 비슷한 거. 그러니까 자네? 그러니까 소주를 빨대로 먹지 않지만 미국은 이제 칵테일 문화이기 때문에 음. 가능한 거예요. 빨대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린 뭐. 소주 잔을 만들 때 그렇구나. 변색 잔을 만드는 그거 돈 진짜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저대 정당 애들은 고민 안 해요. 어차피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소수 정당은 논란을 만드셔야 돼요. 네. 계속 문제제기하고. 후보로서. 네. 빨대.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법도 있다라고. 아무튼 뭐 여성 정책이고 그냥 안 낼 수 없으니까 낸 것 같은 느낌이 네. 굉장히 커서. 근데 안 낼 수 없어서 냈다면 정말 하나는 통과시켜야 한다면 저는 스토킹 방지법이 되어야 그렇죠. 한다고 네. 생각하고요. 이 거대 정당이 낸 것들 중에서 99년부터 스토킹 방지법이 계속 발의가 됐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99년이라고 하면 20년이잖아요. 5번의 국회의원이 바뀔 동안 그것이 발의되기만 하고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걸 통과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스토킹이 왜 중요하냐면 스토킹은 결국에 살인 사건의 전조 증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스토킹부터 방지하지 않으면 이것은 여성 살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토킹법 기존 지금 스토킹법이 있죠. 그건 경범죄 있어요. 근데 그 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경범죄 안에 포함돼가지고 되게 가볍게 5만 원 정도로 네. 다뤄지는. 그런데 이제 네. 그 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한 나라들에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도입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꼰대 법률가 놈들이 그거를 없다고 그러니까 불명확하다고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스토킹 방지법 없게 있어요. 왜 있겠어요? 그리고 그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처벌도 명확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계속 선전을 하는 거예요. 스토킹 방지법은 다른 법 체계에 위반되고 뭐 계속 떠들어대는 건데 그건 웃긴 소리예요. 실제로는 스토킹 방지법을 입법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위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한 계속 왜 딴지죠.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 실제 법 적용을 할 때 이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이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네. 네. 자기 일 조금 하자고 지금 그거 안 통과시킨다고?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많이 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웃기죠. 근데 이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거든. 기존의 대로 하면 되잖아요. 피해자가 있건 말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스토킹 방지법은 기존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건 바꿔야 돼요. 피해자 조사라든가 이건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죠. 귀찮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냥 귀찮은 거네 그렇죠. 결국엔. 대부분. 그 귀찮음의 여성들은 그렇죠. 불안해도 네, 맞아요. 죽어가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눈에 안중이 없는 거예요. 노안중에. 자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자들이 겪는 문제는 자기 문제. 근데 희한한 건 여성 장관이 와도 안 바뀌어? 그렇죠. 안 바뀌죠. 계속 안 바뀌죠. 여성 장관. 여성 장관이 힘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법무부 장관이나 여성 장관들이 그냥 쿼터제로 들어가 갖고 또 힘을 못 발휘게 하는 데 돼버리니까 발언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정치인이 많아지고 좀 정치적으로 힘이 세져야 이게 통과가 될랑말랑 하겠네요. 그 말씀 그때는. 동의해요. 양이 질을 한다는 게 양도 많아져야 되고 그 미안하지만 꼰대 같은
꼰대 같은 여성 정치인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누구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여성 쿼터로 들어가 갖고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남성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거 많잖아요. 그렇지. 자기 정책선을 배반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말씀. 저는 일단 성별 임금 격차가 정말 이번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미뤄져 왔고 OECD에서 계속해서 성별 임금 격차 1위로 저희가 한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 하고 있잖아요. 남자가 6시까지 일하면은 그 임금 격차를 보면 여자는 3시에 퇴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은 이것이 마치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좀 뿌리 깊은 성차별에 의거해서 승진도 차별이 있고 채용에도 차별이 있고 맞아요. 임금에도 차별이 있고 업무 분리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별 임금격차 기본법이 제정이 될 때 구체적으로 정말로 여성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법을 제가 당선이 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여성 안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최소한의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은행 채용 비리 사건 때 여성을 적게 뽑기 위해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일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처럼 여성은 경제활동 진입부터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까지 뭐 진급이나 이런 문제나 임금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데 저는 레디양 입사 전에 면접을 봤을 때 결혼을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혼자는 뽑지 않겠다라는 기혼 예정자는 뽑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제도로 강제하고 또 인식 개선을 견제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권이 사회 구조 속에 여성이 차별받는 일들에 대해서 여성 안전에서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가연 후보를 또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명 채워주세요.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